이런 이유 때문에 전세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 어느 정도 올라서 매매가는 점점 좁아지면 이제는 매수 심리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투자를 앞두고 있으신 분들은 매매가가 오른 다음에 투자를 하실지 지금 투자를 하실지 아니면 전세에 계속 사실지 여러분들 사정에 맞춰서 어떤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요즘에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전세가가 심상치 않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전세라는 게 뭔가요?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는데 어제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신 분이 부부와 대학생 아들이 왔는데 놀랍게도 그 대학생 아들이 저의 팬이라면서 저의 어떤 방송을 많이 본다면서 그 부모님들한테 상담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뭐 입대 초반인데 이 친구는 굉장히 부동산이나 경제, 지금 뭐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친구 같은데 부동산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정말 너는 정말 나중에 돈 많이 벌 거야.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 경제관념, 부동산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쉽지 않게 접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당장 사지 않더라도.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고로 현실적인 어떤 내용 아닙니까? 의식주 중에 주 하나이고 큰 돈이 오고 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 채널이 20대도 보고 있구나, 10대도 보고 있구나, 10대도 가끔 우리 쌤이 나옵니다. 엄마 손잡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아주 쉽게 설명을 해야겠다. 자, 그러면 이 전세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 2017년도에 미국에 가서 열흘 정도 LA부터 시작해서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뭐 시애틀, 뭐 빌 게이츠 사는 동네에서 한 100채 정도를 보고 왔는데 거기에 부동산 업자 외국인한테 한국에 전세 제도가 있어서 내 돈 요만큼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자기가 당장 따라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럴 정도로 정말 희한하다. 전세라는 게 있구나. 근데 전세 제도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뭐 아주 오랜 역사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에 농사를 짓던 이 농민들이 도시화가 되면서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에 올라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이 전세 제도가 자연스럽게 집주인은 쉽게 그때는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걸로 서로의 니즈가 맞아떨어진 거죠. 네. 그 돈을 받아서 돈을 활용할 수가 있어. 또 새로운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뭐 땅을 산다거나 뭘 한다거나. 그리고 그분들은 논이라든지 그때는 아주 거래가 활발했었죠. 그때는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팔고 왔던 그런 목돈이 있어서 그걸 맡겨놓고 살았던 거죠. 이게 이제 맞아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전세 제도가 어떻게 보면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서로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세입자는 은행에 맡겨놓고 월세를 내는 것보다 집주인한테 전세로 내는 게 돈이 더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자, 일본에 가면요. 일본은 또 참 재밌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도쿄를 한 5년 전에 가서 그때 부동산 투어를 하고 왔는데 굉장히 큰 회사에 한 직영 400개, 체인,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또 체인이 400개, 총 800개 있는 연간 매출 1조 나오는 회사에서 초대를 해서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는요, 마네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네킹이 뭐냐? 우리가 마네킹 하면은 옷 입혀주는 그런 어떤 마네킹이 아니고 거기서는 사례금을 주는 거예요, 세입자가.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왜? 이제 초토화되니까 살 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딸리는 거예요. 수요는 많고. 그러니까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잘 보여야 돼요. 사례금을 줍니다. 이 마네킹이라는 게 사례금입니다. 당신이 나를 세입자로 뽑아줘서 거의 면접 보다시피 하는 거죠. 뽑아줘서 감사합니다. 사례금. 제가 갔을 때도 아직까지도 그 사례금이라는 게 마네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편화돼서 없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좋은 집들은 아직까지도 있더라고요. 나는 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야, 세입자가 로비를 하는구나. 네. 우리 김영란법 생긴 대로 로비가 다 없어졌는데 아직도
부동산 시장에 로비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서두가 길었는데, 자, 전세가, 전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길었는데, 이 전세가 상승이 심상치 않다. 집값, 우리가 보통 보면 전세가가 오르면 집값이 상승하죠. 왜? 전세가가 올라와서 매매가랑 붙으면 이 갭, 우리가 갭 투자라고 하죠. 이 갭이 작아지면 매매라는 수요가 많아집니다. 이 매매라는 수요가 많아지면 또 매매가가 올라가죠. 예.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전세값이 올라가고 이 전세값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전세값이 비싸면 매매가도 비싸진다. 예. 근데 전세값이 왜 올라가고 있냐? 바로 첫 번째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왜 집값을 올릴까? 예. 이 규제를 많이 하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대출을 안 되게 하고 대출을 안 되게 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꼼꼼하게 해놨죠. 전세 대출도 잘 안 되게 해놨고 매매 대출 9억 원 이상은 20% 예를 들자면 투기과열지구는 9억 원 이하는 40% 조정대상지구는 50% 30% 15억 원 이상은 아예 안 되게 만들 고가주택은 또 세금을 많이 내게 하죠. 양도세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 뭐든지 하여튼 이 집을 사고 팔게 해서 이익을 많이 없애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 심리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거라는 거죠. 특히 이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시고 집을 안 사보신 분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매매 심리가 위축이 된다는 거는 바로 이 지금 보통 보면 우리가 전세에 살다가 월세 살다가 매매로 전환합니다. 그렇죠? 나도 이제 내 집을 마련해야지.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왜? 매매 심리가 위축이 된다는 거는 집값이 많이 안 올라갈 것 같아. 내가 사면은. 예. 그래서 전세입자가 매매로 전환하는 매년 그 어떤 전환율이 있는데 이게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전세입자가 매수로 돌아서서 이제 집주인으로 가서 내 집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매매로 전환하는 게 떨어지면 전세 수요는 증가하게 돼 있죠. 그죠? 전세에 머무르는 수요. 그러면 전세가격이 당연히 오릅니다. 전세 구하러 많이 다니면 집은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전세값이 올라요. 그러면은 매매 심리가 다시 상승을 합니다. 우리가 갭이라고 그러는데 갭이 작을수록 조금만 올라도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시 매매 심리가 살아납니다. 나중에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죠. 자, 두 번째로는 금리. 지금 금리가 계속 인하했죠. 기준금리가 0.75%에서 0.5% 떨어졌죠. 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예금 금리 맡겨보세요. 가끔 예금 이자에서 찍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호프 한 잔 값도 안 되네? 호프 한 잔이 뭡니까? 예. 이거 담배 값도 안 되네? 담배 피우시는 분들. 여자분들 뭐죠? 여자분들 자주 사시는 게 뭐죠? 예. 이거 값도 안 되네? 금리가 이제 낮으니까 전세가가 올라간다. 보세요. 왜 그런지. 전세금을 갑자기 이제 전세 수요가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는 내가 이제 이거 봐라. 이자가 너무 싼데 대출을 받아볼까? 더 좋은 집으로 살아야겠다. 어차피 집값이 지금 오를지 안 오를지는 둘째 치고 전세는 내가 집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집을 살아야겠다. 왜? 은행에서 내가 전세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안 좋은 집에 살 필요 없거든. 더 좋은 집 한번 살아보자 이때. 금리가 낮으니까 이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1억 더 올리고 2억 올려달라고 해도 그 집에 있지만 더 좋은 집을 찾으러 갑니다. 또 새 아파트로 갑니다. 새 집으로 갑니다. 새 빌라로 가요. 그러다 보면 세입자들이 전세금 높여서 신축 아파트나 신축 빌라로 이주로 갑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전세가가 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또 이거 살려고 하는 사람 항상 우리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매의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매의 눈으로. 현미경으로 어디가 갭이 작나 어디가 작나. 예? 갑자기 이 만원경 생각나니까 그게 생각납니다. 우리 대학 동기 중에 해운대에 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걔네 집에서 걔가 좀 잘 살았는데 바로 해운대 집에서 바로 백사장이 보입니다. 그때 딱 집 거실에 만원경은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대에 올려서 딱 봤는데 걔는 항상 보는 거야. 걔네 집은 이렇게. 해운대 사는 분부터 이런 또 재미는 있겠어요. 예.
자, 다음. 거주 요건을 강화시켰어요. 이거는 이제 부동산 정책이죠. 어떻게 보면 규제 중에 하나죠. 자, 비과세 요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자, 2017년 8월 2일 날 파리 대책이라고 하죠. 그때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집을 사신 분들은 2년 거주해야 9억 원 이하에 받는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세금을 안 내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헬리오시티가 어떻게 됐죠? 우리 송파에 있는 만세대 가까운 헬리오시티가 만세대가 입주하니까 전세가가 팍 떨어질 줄 알았더니 이거 뚜껑을 열어봤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전세가가 짱짱합니다. 왜요? 바로 파리 대책 이후에 진행됐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들어가서 일단은 살아야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를 구하는 게 많지가 않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법을 통과돼야 됩니다만 내년부터 9억 원 이상은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10년 보유만 하면 80%까지 공제가 됐지만, 자, 내년에 이제 법이 통과돼야 된다는 전제하입니다. 이 하반기에 10년 거주 40%, 10년 보유 40%, 거주를 그만큼 해야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많이 해준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2년만 가지고 안 돼요. 이 비싼 아파트. 자기네들이 많이 살아야 세금을 적게 됩니다. 전세 수요는 늘어나지만 전세 공급은 점점 줄어드는 이유예요. 신규 분양 아파트 어떻습니까? 공공분양 10년 의무 거주, 어떤 거는 5년 의무 거주, 3년 의무 거주. 거주 의무 기간은 신규 아파트 자꾸 분양가 상한제 들어갔는데 5년 거주해라 뭐해라 이게 나옵니다. 싸게 분양하는 대신에 당신네들 거주 몇 년 해야 돼. 이게 거주 의무 기간을 계속 강화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전세 수요는 많아지는데. 또 전세가가 계속 당분간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3기 신도시를 입주하기 위해서 또 분양을 받기 위해서 2023년이죠. 입주가 2026년 7년입니다. 그러면 6, 7년 동안은 전세에 거주하기 위해서 하남으로 간다, 고양시로 간다. 또 서울시에도 뭐 용산을 비롯해서 8,000세대 공급을 하고 중소규모 계속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전세에 머물려는 수요가 6, 7년 동안 계속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수요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전세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 어느 정도 올라서 매매가는 점점 좁아지면 이제는 매수 심리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투자를 앞두고 있으신 분들은 매매가가 오른 다음에 투자를 하실지 지금 투자를 하실지 아니면 전세에 계속 사실지 여러분들 사정에 맞춰서 어떤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들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모든 자산 관리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20대 초반에 그 친구 분명히 그 친구는 저보다 더 뛰어난 부동산 전문가로 성장할 거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여러분도 전 국민이 정말 이 부동산은 적극적으로 바빠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